반갑습니다. 진짜농부 촌뜨기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농막 철거 명령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농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농막과 새로 생긴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땅인데 뭘 그렇게 따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요즘은 인공위성 또 드론으로 1년에 2번씩은 농지 점검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지붕 크기는 물론이고 마당에 잔디가 깔았는지까지 다 보입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농지법 제42조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먼저 농막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막의 규모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걸 평수로 환산하면 약 6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발생하는데요. 이 면적은 내부 공간이 아니라 외벽 중심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벽 두께를 빼면 실제 쓸 수 있는 공간은 5평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데크인데요. 데크 폭이 1.5m가 넘어가면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어 버려요. 특히 데크 위에 지붕까지 달면 100% 면적 위반이 되는 겁니다. 본체가 딱 6평인데 데크 1평만 추가해도 총 7평이 되어서 철거 대상이 됩니다. 정화조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보통 정화조는 5인용 단독 정화조를 쓰는데 이 정화조 뚜껑이 땅 위로 나온 부분도 면적에 포함시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검사를 나오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꼼꼼한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막보다 훨씬 넓게 지을 수 있어요. 연면적 33제곱미터, 그러니까 10평까지 가능합니다. 농막보다 1.6배나 넓죠. 방 하나, 거실 하나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데크랑 처마 면적을 이 10평 계산해서 빼준다는 겁니다. 처마는 외벽에서 2m 안쪽까지는 면적에 안 들어가요. 농막보다 훨씬 여유롭게 공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도 확보해야 합니다. 차 한 대 댈 수 있는 11.5제곱미터, 약 3.5평 정도요. 주차장 규격은 가로 2.3m, 세로 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주차장은 콘크리트로 다 덮는 건 안 되고 자갈을 깔거나 잔디 블록을 설치를 해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게 해야 해요. 농촌 체류형 쉼터의 다락을 만들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층고가 1.5m 이하입니다. 또 지붕을 얹을 때 경사지붕이 된다면 평균 높이가 1.8m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걸 어기면 2층 건물로 간주돼서 가설 건축물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로 되어버려요. 그럼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붙는데 이 금액이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신고 후 3년까지예요. 이후 3년씩 3번까지 연장해서 총 12년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12년이 지나면 무조건 철거해야 하나?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12년 후에는 관리 상태를 보고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농막 단속이 있었던 사례 2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경기도 양평에 계셨던 분인데 정확히 20제곱미터 규격으로 농막을 설치했었습니다. 근데 단속반이 와서 500만원 정도 되는 이행 강제금을 때려버렸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농막 밑에 깐 콘크리트가 문제가 됐는데요. 농막은 언제든 옮길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바닥에 콘크리트를 15cm 두께로 쳐버리니 이 담당자가 영구 건축물로 본 겁니다. 농막을 설치할 때는 콘크리트를 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갈이나 보도블럭 아니면 잔디를 깔아야 해요. 또 어떤 한 분은 농막을 만든다고 본체의 크기는 18제곱미터로 작게 만들었는데 데크를 앞마당 쪽으로 3m 정도 빼서 농막을 설치했어요. 데크 폭이 1.5m를 넘으면 사용 면적으로 계산되는데 결국 본체 18제곱미터에 데크 12제곱미터가 더해져서 총 30제곱미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농막의 기준이 20제곱미터인데 10제곱미터나 초과를 해버린 거죠. 결국 이분은 데크를 절반 이상 잘라내야 하는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지목이 전, 답, 가수원인 농지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지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요.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지역은 정화조 기준이 일반 지역보다 훨씬 엄격해요. 이런 곳에서는 일반 정화조가 아니라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는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공의 경우 보통 깊이 30m 내외로 뚫게 되는데 인근 농업용 관정과 거리가 일정 이상 떨어져야 해서 사전 굴착 신고가 반드시 필요해요. 전기는 한정 규정에 따라 인근 전주에서 200m 이내일 때 기본 설치비가 적용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1m당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까 부지 선정할 때 전기 인입거리라고 하죠. 전신주와 또 전기선이 얼마나 체류형 쉼터까지 닿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숙박시설은 아니지만 소방 관련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부 마감재는 난연 2급 이상 자재를 써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목난로를 설치하고 싶으시면 연통과 벽 사이 이격거리를 최소 50cm 이상 확보하고 또 전용 방화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바닥 난방은 전기 패널보다는 전자파 차단이 인증된 난방 필름이나 아니면 온수 순환 방식이 좋습니다. 이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하는데요.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의 2.2% 정도예요. 더 중요한 건 종합부동산세랑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입니다. 현재 정부 지침으로는 가설 건축물 형태 쉼터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서 세대별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하면 세무당국에서 실질 가세 원칙으로 주택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주소지는 기존 주택에 두고 쉼터는 일시적 체류 이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제가 영상 첫 부분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 기간이 12년이 넘게 되면 상태에 따라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만들 때 기초작업입니다. 이 기초작업을 할 때 바닥에 완전히 고정하기보다는
주춧돌을 넣고 그 위에 올리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주춧돌 높이는 지면에서 최소 30cm 정도 이상 확보를 해야 습기 방지랑 통풍에 좋습니다. 이 외관은 주변 농경지 경관이랑 어울릴 수 있게 채도가 낮은 색상을 선택하는 게 민원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좋은 팁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랑 국토교통부의 최신 행정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법은 계속 바뀌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으면 어떤 단속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 땅에 지은 소중한 공간이 별장이 될지 아니면 불법 건축물이 될지는 소유주의 꼼꼼한 확인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어렵게 마련한 자금으로 전원생활 시작하시는 만큼 단속 때문에 마음 졸이는 일은 없어야겠죠. 자, 항상 해당 지자체 농지과 담당이랑 소통도 하고 또 구체적인 도면 가지고 사전 검토도 받으시길 추천드려 봅니다. 법 앞에서는 몰랐다는 말은 사실상 통하지를 않아요. 내가 얼마나 꼼꼼히 알고 준비하냐에 따라 내 재산 방어의 존폐 유무가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안전하고 평온한 전원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농부 촌뜨기였습니다.